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8쪽과 59쪽에 있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를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등교 개학 후 첫 번째 과학 수업 시간에 과학책과 노트를 검사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두세요.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짚고 가기를 하겠습니다. 1번,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가로 안은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 기억나시나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있었습니다. 직권은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수권은 지구에 있는 물을 의미하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기체로 이루어져 있었죠. 생물권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의미하고요.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였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 뭐였죠?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직권입니다. 자, 2번 지구 내부 구조 중 지구 내부 구조. 자, 이거 먼저 한번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직권은 지구 내부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지각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이었고 두께가 가장 얇았습니다. 멘틀은 두께가 가장 두껍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배웠고요.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거 외핵은 지금 이 4개의 층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입니다. 자, 3번.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한다. 자, 그럼 화성암은 뭐였냐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 화성암이었고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 퇴적암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변성암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했을 경우 그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조암광물이라고 했었죠. 5번.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 물, 공기, 생물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풍화라고 했고요. 자, 6번.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했죠. 다음 7번. 자, 이게 가장 최근에 배워서 기억이 잘 날 텐데요.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 자, 이거 판이었죠. 판에는 크게 여러분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었습니다. 대륙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이었고요. 해양판은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이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적용하기예요. 자, 1번. 지구계 구성 요소 중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자, 일단 지구계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직권, 수권, 기권에 플러스 뭐였냐 하면 생물권과 외권이에요. 그럼 생물권과 외권 중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생물권입니다. 자, 2번. 그림은 지표 부근의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먼저 갈게요. 기억. A는 해양지각이고, A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땅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런 지각을 대륙지각이라고 했죠. 자, 다음 B 같은 경우는 B를 보시면은요, B에는 지금 여기 바다가 있어요. 자,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을 뭐라고 했었냐 하면, 네, 이 바다 밑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양지각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이 해양지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A, B와 이렇게 C가 지금 요 모호면이라고 하는 요 경계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이 바로 이 모호면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림을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를 보면 기억 A. A는 대륙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B가 해양지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대륙이 돼야 되고 B가 해양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니은, C는 멘틀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디귿, 모호면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다. 외핵이 틀렸네요. 지각의 경계면이다. 해서 모두 고르면 니은만 답이 되겠어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무엇인가?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암석이다. 자, 마그마가 빠르게 식었대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산이 있고요. 그 안에 마그마가 있었는데 이 마그마가 나와서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은 이런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불렀죠. 화성암 중에 화산암이에요. 화산암은 마그마가 빠르게 식기 때문에 그 결정들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광물의 크기가 작다, 결정의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다음 색깔이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여 색이 어두운 화산암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게 될까요? 화강암은 밝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심성암에 해당하죠. 그래서 화강암은 아니고요. 그 다음 여감은 자갈이 퇴적되어 만든 퇴적암이죠. 얘도 아니고요. 사암은 모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그 다음 편암 같은 경우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 변성되어서 만들어진 변성암입니다.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남은 현무암. 자, 요거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 자, 4번. 그림 가는 석회암. 즉 석회 물질로 이루어진 퇴적암이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편마암이래요. 그래서 가는 석회암, 나는 편마암이에요. 자, 설명 보고 옳은 거 모두 골라보자. 보기 기억, 가는 퇴적암이고, 자, 퇴적암, 석회 물질로 이루어진 퇴적암 맞고요. 그 다음 나는 지금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 염리가 발달되어 있는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가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나로 변한다. 자,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뭘로 변하냐면 바로 나로 변하는 게 아니라 대리암으로 변하게 되고요. 디귿, 나의 줄무늬를 층리라고 한다. 층리는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층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줄무늬고요. 지금 나 변성암에 있는 줄무늬는 층리라고 하지 않고 엽리라고 불렀죠. 자, 다음 문제. 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이름을 쓰시오. 무색, 투명하다. 그 다음 방해석보다 단단하다. 자, 방해석이랑 같이 굵기를 비교한 광물이 있었어요.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중 하나이다. 자, 이것은 석영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암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양, 흙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자, 돌에서 흙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대요. 그럼 뭔가 잘게 부서지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 사암이 녹아 마그마가 되었다.
흙이 아니라 마그마네요. 다음 2번. 현무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잘게 부서졌다. 자,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잘게 부서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 3번 볼까요? 석회암이 높은 열을 받아 대리암이 되었다. 그럼 변성암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4번. 자갈이 다져지고 굳어져 여감이 만들어졌다. 자, 퇴적암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5번.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어 반려암이 만들어졌다.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네요. 흙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건 2번. 그러니까 풍화와 관련된 설명을 잘한 2번이 되겠어요. 자, 7번.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빙하 이동의 흔적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해저 산맥의 존재? 잠깐, 이건 헷갈리죠? 자, 디귿으로도 먼저 갈게요. 자, 화석의 분포. 네, 식물과 동물 화석 분포 봤고요. 그 다음에 해안선 모습 일치. 자,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니은. 해저 산맥이 아니고 산맥의 일치. 그냥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저런 큰 산맥이 일치되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8번 갈게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다. 맞는 말. 니은.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로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된 것을 잘 볼 수가 없게 되죠. 디귿. 지구의 겉부분은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면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9번. 그림은 전 세계 화산대와 지진대, 판의 경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산대는 대륙의 중앙에만 존재한다. 자, 화산대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봤더니 빨간색이 어디 분포하냐 하면 대륙의 중앙이 아니라 판의 경계, 대륙의 가장자리 쪽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 지진대는 자, 파란색 점이에요.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한다? 아니네요. 지진대를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다의 중앙에서도 중앙 지역에서 바다 중앙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는 항상 일치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은 자리에 있는 곳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아래쪽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서는 지진 위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번. 대서양에서 지진대는 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자, 대서양이 어디냐 하면 대서양은 바로 이곳이에요. 이 바다. 이 부분을 대서양이라고 하는데 이 대서양을 보면 중앙 지역에 가운데 지역, 중앙 부분에 더 지진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리네요. 5번.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자, 이것을 찾으려고 지금 1, 2, 3, 4를 다 우리가 살펴봤네요.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라고 하는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 10번. 그림은 우주에 있던 물질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 지표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충돌해서 만들어진 구덩이 모습입니다. 우주에 있던 물질이 지나온 길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 5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주에 있던 물질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이 우주에 있던 물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외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외권, 우주에서부터 자, 지구 대기로 들어와 라는 표현. 그러면 이것은 기권으로 들어와 지표로 떨어졌다. 땅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직권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 우주에 있던 물질은 외권에서 기권으로, 기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 지형의 암석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까닭을 자료 1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자료 1을 먼저 읽어볼게요.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 결정이 매우 작은 암석이 되고, 자, 마그마가 빨리 식어요. 콩아 조용히 해. 광물 결정이 작아요. 그럼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광물 결정이 큰 암석이 되는 거죠. 즉,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다.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자, 자료 2로 갈게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으로 용암이 흐르다가 차가운 물을 만나 표면이 매우 빠르게 굳어 생긴 지형이다. 이 지형을 이루는 암석은 표면과 그 내부를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암석이 있을 때 이 암석의 표면 부분은 찬물을 만나서 아주 빨리 식는데요. 마그마가 빨리 식었으니까 표면 부분은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작겠죠. 그 다음 안쪽은 암석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표면보다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광물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베개용암을 이루는 암석의 표면은 차가운 물을 만나서 내부보다 더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광물 결정의 크기는 표면이 내부보다 더 작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광물 결정의 크기는 표면이 내부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걸 분석해 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대단원 1 직권의 변화에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습방에 댓글 달아주시고 과제도 꼭 제출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상 끝!